내일부터 우유값이 오릅니다. 1리터 흰우유 기준으로 140원 정도 오르는데 한창 먹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걱정이 큽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안 먹일 수 없는 우유. 왜 오르는지 알고나 먹여야 할 것 같은데 전 건국대 축산학과 교수이신 정승원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 연결해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승원입니다. 네, 이 우유라고 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역시 원가 상승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내일부터 일부 이제 육아공업체가 원해주 6%를 인상하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젖소목장에서 생산되는 원유 기본 가격. 이제 원유 가격 연동제에 따라서 8월 1일부터 21원이 인상되었어요. 약 한 2.3%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빌미로 해서 육아공업체에서 그동안 인상을 못했던 부자재, 인건비, 물류비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인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5내지 6% 금액으로는 한 150원에서 160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네, 원가 상승이 있다고는 하지만 또 우리나라 우유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던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또 맞다면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유값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명목상으로 표시된 가격만 갖고 우리가 비싸다 싸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우유값은 여러 가지 공급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별단의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요. 어쨌든 간에 조금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유값 자체가 표면적인 가격으로 보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비싼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유의 여러 가지 위생적 품질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우유를 먹고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단순하게 가격으로 싸다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품질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요즘 학교 우유 급식도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국민 한 사람당 흰 우유 소비량은 매년 감소 추세라고 하는데 통상 재고가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시장 원리일 텐데 우유값은 왜 반대로 갈까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원유 가격 연동제하고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우유라는 것 자체는 다른 농산물하고 달라서 대부분이 순이에요. 저장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생산 조절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원유의 약 72.4%가 백색 시유라고 현재 여러분들 흰우유로 판매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만일에 단순한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생산을 조절하게 될 경우에는 원유 수급 안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도 시장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조절하는 게 아니고 생산비를 대개 원유 가격은 생산비 이상으로 항상 유지해 주려고 하지요. 외국에서도. 네, 우유가 남아 돌아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이 원유 가격 연동제를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도 개선 작업에 나섰는데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그 원유 가격 결정 기구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26년이면 이제 미국산을 시작으로 해서 대부분의 이제 우유가 이제 수입 관세가 제로화가 됩니다. 그러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유 수급이나 또 생산에 많은 영향을 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젖소가 한 40만도 되고 농가가 한 6,200호 정도 되는데 만일에 급격하게 이 원유 가격 구조를 변화시키게 된다고 그런다면 상당수 농가가 폐허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그런 급격한 것보다는 우선은 지금 농가가 갖고 있는 생산 쿼터 제도를 우선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화된 어떤 그런 쿼터 제도를 만들어서 수급 불안정을 없애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원유 가격 인센티브제를 하고 있는데 유지방 3.5%를 기준으로 해서 0.1%당 25.75원을 더 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 개선이 그다음에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저등급 원유는 어떻게 처분 계획을 만들고 용도별로 차등 가격대 등을 세워나가는 것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생산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역도 불안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종사자인 생산자들과 잘 소통하면서 제도를 경제적으로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 우유값을 올리면 낙농가에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유통의 문제일까요? 혹시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우유값이 비싸다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유 가격은 2.3% 인상되는데 유제품 가격은 5.5, 6%, 6%가 인상되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 부분 소비자 가격 측면에서 유통 마진이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38% 정도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한 10 내지 20%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농축산물에 대한 안정화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어떤 그런 그 현재의 생산자 가격이 일부 올랐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 가격이 어느 정도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낙농가도 살리고 소비자 부담도 덜 수 있는 우유값 결정 구조. 정부와 업계에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 건국대 교수이신 정승원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